가세 가세 홍피 경매로 가세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볼세 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피와 함께 허리 손을 울려보세. 안녕하세요,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매 스터디 6강 주제는요, 선순위 전세권, 그 전세권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강에서 그 설명드린 전세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연 설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제가 전세권에 대해서 종지부를 딱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 303조에 나와 있는 전세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그 주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고 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라든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용익 물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데 그 전세권의 효력은요, 계약서의 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또 기간 만료, 즉 전세권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그 부동산을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총 3개 층 중에 1개 층에 대해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혹시라도 주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전체 중에 1층 일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해당 다가구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설정 목적이 사용과 수익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익권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 신청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낙찰 후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부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죠. 이것은 또 저당권처럼 담보권의 성격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건인 동시에 담보 권력 효력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자, 홍티의 팁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이 용익 물건인지 담보 물건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낙찰받은 법정이상권 토지처럼 지상권을 딱 하고 제가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만 낙찰을 제3자가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토지에 대한 효력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요, 인수되면은 그게 용익권이고요, 소멸이 된다고 하면 담보권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은 경매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 번호가 2016-451 용산구 한남동 하이페리온 아파트인데요, 경매 개시는 2016년 1월 13일인데 2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날 19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전세권하고 별개인데, 아니 도대체 왜 2년 6개월 동안에 경매 진행이 멈춰졌을까요? 그것은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이해관계냐 아니면 알 길이 없고요. 우리들이 아무리 경매계에 찾아가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소연해도 절대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등기부 사항을 살펴볼게요. 2005년 10월 26일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됐고요. 그 후 2010년 6월 11일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후순위 전세권이죠. 후순위 전세권은요, 따져볼 것도 없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배당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순번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 번호 불러드릴게요. 2019 타경의 971 1번 물건인데 지난 4강에서 설명드린 선순위 전세권 오피스텔이에요. 의견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자, 등기부를 볼게요. 2016년 2월 16일 박땡땡이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같은 날 215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차인 박땡땡은 경매 신청 채권자도 아니고요,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본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2019년 5월 9일 전세권자 박땡땡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즉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내가 배당을 받고 전세권을 빼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 보시면 전세권만 콕 집어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용의권과 담보권의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4강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가에 물어보셨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거나 또는 배당 신청을 했다면 매각으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민사집행법 91조 4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순위 임차인은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돼도 미배당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물어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논란이 있는 거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미배당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또 많이들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자, 앞서 설명드린 민사집행법에는요,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된다라고 하는 규정만 있지 전액 배당을 받아야만 소멸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낙찰 대금에서 본인의 보증금이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면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되겠죠. 낙찰자에게 전세권을 인수시켜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볼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다. 내가 직접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자, 홍티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원에서는요,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것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만큼 원래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설정한 전세권 역시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된다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했고요. 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과 함께 그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해도요.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입찰가로 인해서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19 타경 971 1번 물건의 경우는요. 임차인 박땡땡이란 분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미 전입을 뺐고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 즉 대항력을 상실한 겁니다. 결론이 났죠, 여러분들? 경매 관련 궁금한 질문은요. 홍티경매 카페에 가셔서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또 경매 스터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